안녕하십니까. 일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용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어, 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HLB가 역점을 좀 추진해 왔던 그 리보세나립과 캄넬리 주막이라고 하는 중국의 항소의학의 병용요법 그 FDA 승인이 결국에는 이제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HLB 주가가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왜냐면 저도 HLB의 이 FDA 승인 자체가 굉장히 좀 유력할 것이라고 봤고 승인을 하더라도 악재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승인이 아예 자체 이제 불발이 돼서 물론 뭐 거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CRA라고 하는 어떤 어, 이 조건 완화 의견을 줬죠. 그래서 그런 보안 요구 서한이 수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지켜보면은 조금 뭐 저로서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HB를 소개해드린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마음이 참 무겁지만 그 바이오 사실 HB가 이번에 딱 그 통과가 됐으면 진짜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초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HLB는 좀 당분간 처져 있는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머지 그 그룹주들, 나머지 바이오 제약군들이 좀 다행히 매기가 붙어서 그저 장 초반에는 HLB발 이슈로 인해서 장중 급락이 나왔다가 장 막판은 다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의 어떤 앞으로 이제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먼저 이제 HB 사태를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HB의 리보스나립과 카밀리주마브의 이 병역요법 승인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이슈 상황이었죠.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 표적 항암제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그 FDA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제 CR이라고 하는 보안 요구서원을 받았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리버스나립의 문제가 있진 않다. 다만 이제 항소제약의 어떤 그 CMC라고 하는 이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양권 회장이 어제 그 유튜브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이제 항서제약의 그 캄넬리추막에 대해서 이 제조 공정에 뭔가 이슈가 있다.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어떤 답변이 있었다. 근데 일단은 진양권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마이너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사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리버스넬의 비추는 없었고 캄넬리 주맙에 대한 이슈.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마이너한 이슈다. 상수제약 측이 충분히 소명해서 보완한다면 충분히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CMC 실사 이때 뭐 그때 뭐 마이너 리뷰에서도 큰 이슈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제약과 조금 의견을 좀 교류하면서 빠르게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BLA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 임상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임상 대상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임상 실사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백인 대상 임상이 거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으니까 실사를 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이제 그 요원 보안 요구 소환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 대부분의 FDA 승인을 받는 제약사들이 한 번씩 겪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CRA를 잘 넘어가면 그래도 90% 이상 다시 한번 이제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임상 3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임상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가 데이터상에는 리보스나랩에 대한 지적도 없었고, 뭐 캄넬리주밥에 대한 뭐 이슈상도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쨌든 통상적으로 뭐 6개월 안에는 다시 승인 여부를 이제 제출하고, 그러니까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다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름이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이 항서제약발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니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실사에 대한 문제, 이 백인 인상 데이터가 적다는 이슈. 그러니까 동양인의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고 백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17%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HLB 측에서는 이제 그 대체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자료가 잘 제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빠르면은 뭐, 뭐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뭐 한두 달 안에도 제출을 해서 빠르게 이제 뭐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항소제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제 걸리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 미중 갈등이 무역 갈등에 이어서 반도체, 또 5G,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오 조선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바이오 갈등으로 인해서 최근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그 원료 의약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쓸 수 없다는 것들이 이제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절대로 중국에 대한 의약품을 쓰지 않을 거라는 뭐 얘기도 고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FDA의 정치적 압박으로 이 자리 잡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보다도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주로 원료의약품에 대한 타겟은 모시바이오라든지 이런 그런 CDMO, 뭐 CMO 기업들이 좀 타깃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4월 18일 날에도 이제 FDA에서 중국에 대한 그 이제 약을 승인했던 어떤 그런 이력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이 뭐 섞여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완전히 여기서 나락으로 완전히 이제 어 실패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램시마, 트럭시마, 허주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FDA로부터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8년도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8년도 4월 달에 CRA를 받고 한 달 만에 이제 자료를 다시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18년도 한 11월 정도 이제 다시 FDA 승인이 난 적도 있고요. 또 한미약품도 21년도 8월 달에 이제 롤런티스, 호중구 감소제 치료제, 감소증 치료제도 CRA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병역용법 그 품목화가 신청을 한 다음에 그 9월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자료만 다시 제출을 해서 FDA의 승인을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메디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같은 경우에 데이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래 걸린 상황이고, 근데 다만 HAB의 니버스나립과 캄넬리주맙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까지 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데이터상에는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나 자료를 빠르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을 해서 FDA의 승인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한 문제로 가면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뭐 하반기 안에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제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텀을 좀 기다려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항서제약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측면이거든요. 이제 항소제약의 경우에는 항소제약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항소제약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이제 공시를 했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제 항소제약도 어쨌든 간에 이제 FDA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재신청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8일 날 공시를 내서 FDA로부터 승인 신청이나 답변서를 받았고 어쨌든 간에 생산 현장 점검이 결함이 발생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일부 국가 여행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HLB가 뭐 조금 더 보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은 항소제약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이제 공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를 했고 항사제약이 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캄델레주막은 이미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이고 실제적으로 간암 치료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그 국제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대기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중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 자기네들의 이제 항암제가 팔리게 팔려야 된다면 이 사태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처리를 해야 자기네들의 그런 그 입지도 확대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빠르게 공개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일단은 그럼 결국 HLB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HL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도 하한가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상한가가 또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충분히 이제 가격에 대해 낙폭과대로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10만 원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시기를 겪어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굉장히 그 낙폭과대로서 이제 그때 그 가격대에서는 약간 지지를 받고서 아마도 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 이 하한가의 잔량이 2천만 주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너무 과하다.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과하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하한가를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그 다음 주 월날까지는 4만 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하한가를 쑥 꽂았다가 너무 과하다. 어쨌든 임상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고 보완 제출에서 승인된 사례가 있고 어쨌든 간에 항소작도 빠르게 이제 의견을 이제 전달할 거라고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월요일날 하한가를 가더라도 하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을 세게 줄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내가 조금 HAB에 대해서 그 항암제, 리보스나랩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면 4만 원, 5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든 나쁘든 어 그냥 기술적인 반등 많이 떨어지면은 살짝 이걸 얘가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세게 탁 아래로 팅팅볼을 탁 튀기면 자동적으로 반 정도 반등이 오잖아요. 이렇게 반동에 의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갭 자리까지는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서 정말 망가진다고 하면 일단은 못해도
7, 8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뭐 손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뭐 입절을 하실 때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 회사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다. 어쨌든 간에 뭐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되고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하는 입장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악재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호재로서도 가져가서 또 급등을 해서 충분히 이상까지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파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HB 꼴 보기도 싫고 정말 지난번 뭐 리버스 날에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주 월도 계속 그냥 매도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적어도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서 결국에는 한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저는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 아스코에서도 HB에 대한 임상 그 이슈가 있고, 계속적으로 유럽에서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약 판매를 이제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런 이 항암제에 대한 이슈 자체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차라리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하한가도 한번 갈 수 있다. 근데 다음 주일날 당장에 일단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 하한가 두 번 맞을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갑자기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뭐 갑자기 뭐 10% 20% 급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H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타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웃긴 거는 참, HB가 한가를 갔잖아요. HB 그룹주가 전부 다 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티오젠이 이제 시총 3위권을 이제 부상을 하면서 아이티오젠이 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나머지 그 제약바이오 쪽은 특히 아스코 관련주들이나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공개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모멘텀이 더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불타고 있잖아요. CPI가 좀 예상치만큼 나왔고 소매 판매는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티오젠을 비롯해서 약간 이제 그런 그 여타 유한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다. 바이오 수급이 조금 그래도 HAB를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바이오 쪽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진 절대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알테오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머크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 FDA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FDA 승인을 뭐 받냐 안 받냐 이 전까지는 일단 좀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저는 이제 HLB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지만 반등은 나오겠지만 쉬어가겠고, 유한양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유한양행이 이제 8월에 이제 FDA 승인이 나온다. 9월에 8월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한양행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유한양행 랭라자 이제를 다시 한번 레이저 진입 잘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ADC, 니가켄바이오, 또 장중에 반등이 나지. 그러니까 여타 종목군들 바이오 섹터에 움직임이 다 쏠렸어요. 하노바이오 파마. 하노바이오 파마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60에서는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국면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그 GI 이노베이션,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퓨처캠이라든지, 퓨처팜, 퓨처캠. 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좀 살펴보는 전략을 쓰고, 바이오 종목군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HLB도 사실은 좀, 어, 유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버려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내 끌고 간다고 하면, 일단 좀 홀딩하는 게 맞다. SK바이오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을 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상황이고, 뭐, 어제도 되게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일단은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예전에 이제 HB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뭐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뭐 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불발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좀 한두 달 정도는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모tortek 같은 경우만 해도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유한양도 임상이 또 뭐 좀 데이터가 생각지 못 생각지 않게 못 나왔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장중에 20%, 물론 하한가를 맞은 건 아니지만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자리를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을 우리가 좀 보고서 그다음에 그 회사의 대응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향후의 흐름들 체크하면서 좀 더 홀딩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자. 다만 단기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맞다. 하한가는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런 전략을 드리고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오 종목군들 분명히 올해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져 갈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